술도가에는 새로운 긴장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오천수의 전처 강소연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녀의 등장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초췌한 얼굴로 들어선 강소연은 마치 어제까지 함께 살아온 가족처럼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영주 아빠, 나왔어.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마광숙을 향해 웃었고 시동생들은 당황했습니다. 마광숙은 미간을 찌푸렸고 오천수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소연의 목적은 뻔했습니다. 미국 생활은 이미 파탄이 났고 영주 역시 학교에 나가지 않고 있다는 전화를 몇 번이나 받은 뒤였습니다. 오천수의 휴대폰으로 걸려온 한동석의 전화를 목격한 강소연은 확신했습니다. LX 호텔 한 회장. 그녀는 오천수가 오기 전에 황급히 자신의 핸드폰을 가져와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한동석에게 접근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회장님, 저 오천수 와이프 되는 사람입니다. 아내로서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서요. 강수연의 모습을 본 한동석은 예전에 그녀가 마광숙이랑 실랑이를 벌이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습만 보고 마광숙을 꽃뱀으로 오해했던 자신의 실수가 생각나서 한 회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동석은 단번에 강소연의 속셈을 간파했지만 내색하진 않았습니다. 강소연 씨, 천수 씨랑은 오래전에 이혼한 걸로 아는데 아내라는 호칭 지금은 무척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그 말에 강소연의 눈빛이 흔들렸고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전 정직하지 않은 사람과는 단 한 잔의 차도 마시지 않습니다. 강소연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이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이혼했지만 곧 다시 재결합하려고 해요. 딸도 있고 우리 가족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런 의미에서 회장님처럼 영향력 있는 분이 저희를 도와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한동석은 미간을 좁히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강소연은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작은 투자를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구상 중이던 뷰티 사업이 있었는데 다시 해보려고요. 회장님 정도면 그 자금은 부담도 아니실 테고 제가 잘 되면 그 덕은 오천수 씨한테도 돌아가겠죠. 결국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잖아요. 한동석은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엔 냉소적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제안 흥미롭군요. 하지만 그 전에 이 문제는 먼저 오천수 부사장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맞겠네요. 당사자가 어떤 생각인지 알아야 하니까요. 그리고는 더 말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만. 자리를 뜬 한 회장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강소연은 입술을 잘근잘근 씹었습니다. 술도가로 돌아간 강소연은 오천수에게 다그쳤습니다. 당신 한 회장님이랑 아는 사이였어? 내가 투자 좀 해달라고 한 회장님께 부탁했는데 냉정하게 거절하더라. 당신이 한 회장님 좀 만나봐. 당신 말이라면 들을지도 모르잖아. 이 말을 들은 오천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설마 당신 한 회장님 만난 거야? 만나서 투자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당신 제정신이야? 한 회장님은 우리 술도가 막걸리를 LX 호텔에 납품할 수 있게 힘써주셨는데 염치도 없이 그런 부탁을 했다고? 제발 좀 가만히 있어. 당신 이러려고 재결합하자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한 거야? 이 말에 강소연은 뻔뻔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평생 제목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남편 대신해서 내가 대표로 만난 건데 그게 뭐 황금 인맥을 어떻게든 써먹어야 하지 않겠어? 아 몰라. 당신이 안 돕겠다면 나라도 계속 만나볼 테니까 말리지 마. 막무가내인 강소연을 보고 오천수는 착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한 회장을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국에서 이혼한 전처가 와서 지금 술도가에 눌러앉아 있어요. 한 회장님 만나서 쓸데없는 부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이 말을 들은 한 회장은 오천수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전처랑은 재결합 여지가 있는 거야? 이 말에 오천수는 깜짝 놀라 외치듯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하고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재결합은 일방적으로 전처가 주장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미 따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한 회장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오천수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처 일은 나한테 맡기지. 내가 처리할게. 오천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 회장님이 처리하신다고요? 무슨 수로? 그 무렵 오천수는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주의 학교에서였습니다. 며칠째 영주가 등교하지 않고 있으며 집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 오천수는 강소연을 향해 소리치듯 외쳤다. 도대체 애는 어디 있는 거야? 학교도 집도 연락이 안 되는데 지금 당신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애는 어쩌고 한국 들어와서 이러고 있냐고. 애를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거야? 당장 미국으로 돌아가. 강소연은 주저하듯 오천수에게 말했습니다. 영주, 학교 안 나간 지 꽤 됐어. 적성에 안 맞는다고. 그 말을 들은 오천수는 깜짝 놀라 외쳤다. 뭐 그걸 왜 이제 말해? 그동안 영주 학비 대느라 죽을 고생하며 돈 보냈는데 그럼 그동안 보냈던 학비는? 그건 다 어디다 쓴 거야? 그 말에 강소연은 대래 소리쳤다. 그럼 어떡해? 적성에 안 맞는다는데 나도 오랫동안 설득했다고. 근데 내 말도 안 듣는데 어떡해? 자기 적성 찾고 싶다고 학교 그만두고 싶다는데 어떻게 억지로 다니라고 해? 그녀의 고백에 잠시 조용해졌지만
오천수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당신 정신 팔려서 툭하면 밖에 싸돌아다니니 애가 삐뚤어지지 않고 배겨. 내가 애 잘 키우라고 무리해서 유학 보낸 건데 졸업장 하나 못 따고 이게 다 뭐야? 적어도 아이한테만은 신경 썼어야지. 그 말에 강소연은 외쳤습니다. 나도 힘들었다고. 타지에서 아이 돌보며 당신이 보내준 쥐꼬리 같은 생활비 그걸로 택도 없어서 나도 일하면서 힘들었다고. 오천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왜 유학을 간다고 우겼어? 유학가지 않고 한국에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었는데 당신이 애 다 망쳐놓은 거야. 그 말에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강소연은 말했습니다. 모든 게 다 내 탓이지. 나도 최선을 다했다고. 오천수는 분노를 삭힐 수 없어서 씩씩대며 술도가 마당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오천수는 문미순을 찾아갔습니다. 문미순은 오천수가 편의점 밖 테이블에서 맥주를 연거푸 마시는 모습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천수야, 무슨 일 있어? 갑자기 웬 술이야? 천수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미순아, 사실 전처가 술도가에 와 있어. 그 말에 문미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뭐, 언제부터? 아이는 어쩌고? 모르겠어. 아이가 학교도 자주 빠지고 집에도 안 들어왔다는데 도대체 애는 방치하고 한국 들어와서 뭘 어쩌려는 건지 모르겠어. 문미수는 머뭇거리다가 물었습니다. 너 혹시 전처랑 재결합 생각 있는 건 아니지? 그 말에 천수는 발끈하며 외쳤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가장 힘들 때 내 곁에서 힘이 돼준 사람은 바로 너야. 내가 죽을 만큼 힘들 때, 세상에 아무 미련도 없을 때 내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준 건 너 때문이었다고. 애 엄마한테는 아무 감정도 없어. 오히려 분노만 남았어. 문미수는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전처 집에 와 있다며. 그 말에 천수가 말했습니다. 네가 걱정하는 일 없을 거야. 최대한 빨리 전처 돌려보낼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그 말에 문미수는 살짝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믿어도 되는 거지? 문미순의 손을 살짝 잡으며 천수가 대꾸했습니다. 그럼 조금만 기다려줘. 다 정리하고 너한테 멋지게 프로포즈 할게. 두 사람은 한동안 애틋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소연이었습니다. 술도가로 돌아온 오천수에게 강소연이 비꼬듯 물었습니다. 당신 여자 생겼어? 설마 편의점 여사장? 그 말에 오천수가 화내듯 말했습니다. 당신 나 미행했어? 아니, 당신 따라 나가다가 우연히 봤지. 맨날 나보고 남자에 미쳤다고 난리치더니 당신이야말로 애 생사도 모르는데 연애질이나 하고 팔자 좋다? 그 말에 천수가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비꼬지 마. 내가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 날 붙잡아준 고마운 사람이야. 그 사람 아니었으면 나 진작에 세상 떴을 거야. 나 그 사람이랑 새 출발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재결합이니 뭐니 헛소리 그만하고 이만 미국으로 돌아가서 영준아 잘 챙겨. 허튼 수작 부리지 말고. 그 말에 강소연은 헛웃음을 쳤습니다. 당신 많이 변했네. 내가 이렇게 쉽게 돌아가려고 한국에 온 줄 알아? 한동안 강소연을 경멸스럽게 쳐다보던 오천수는 방에서 나가버렸습니다. 한편 독고탁은 최근 장미애의 이상한 행동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오강수에게 말실수를 한 이후 장미애는 이유 없는 우울감과 분노에 빠져 있었고 강수가 장미애를 찾아왔던 날 대성통곡하는 모습도 목격했습니다. 저 여편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독고탁은 조용히 사람을 시켜 장미애의 과거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며칠 후 도착한 보고서는 그를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강수가 장미애의 친아들일 수도 있다는 정황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혈액형 기록, 병원 출산 기록, 장미애가 한동안 사라졌던 시기의 주소지 변경 기록까지. 그날 저녁 독고탁은 아무 말 없이 장미애를 바라봤습니다. 장미애는 남편이 자신을 바라보는 걸 눈치를 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봐? 무슨 할 말 있어? 독고탁은 잠시 말을 멈추다 입을 열었습니다. 술도가의 막내, 그 오강수라는 놈 말이야. 남편의 입에서 오강수의 이름이 나오자 장미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독고탁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번에 내가 말 실수한 것도 있고 미안해서 우리 집에 초대해서 저녁 식사 한번 하는 게 어때? 그 말에 장미애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당신 진심이야? 강수를 우리 집에 초대해서 밥을 먹이자고? 세리가 집을 나간 이후로 계속 우울해하던 아내였는데 강수를 초대하잔 말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을 유심히 쳐다본 독고탁은 이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초대해서 사과도 하고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초대해서 밥 한 끼 먹자고. 그 말에 장미애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때 이후로 마음이 불편했는데 강수한테 바로 물어볼게. 저녁 메뉴도 좀 알아봐야겠다. 오랜만에 활기를 찾은 아내의 모습을 보며 독고탁은 더더욱 의심의 눈초리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편 오범수를 통해 오강수가 자신의 배다른 남매란 사실을 알게 된 독고세리는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세리야, 이제 집에 들어오기로 결심한 거니? 세리는 자신의 손을 맞잡은 장미애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서야. 나 다 들었어. 범수씨한테 다 들었다고. 강수씨가 내 배다른 남매라는 사실이 진짜야? 강수씨가 진짜 엄마가 술도가 앞에 버린 업둥이가 맞아? 그 말에 장미애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범수가 다 말했어? 독고세리가 외쳤습니다. 나도 우연히 알게 됐어. 내가 꼬치꼬치 물으니까
물어보니까 대답해 준 거고. 엄마, 어떤 인생을 살아온 거야?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애를 버리고 새 살림 차릴 수가 있냐고. 술도가에 저지른 짓만 해도 너무 실망스러운데 어떻게 그런 파렴치한 짓을 저지를 수 있냐고. 세리가 외치는 소리에 장미애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땐 어쩔 수 없었어. 때가 되면 강수를 옆에서 잘 보살피려고 했어. 독고세리는 경멸하는 눈빛으로 장미애를 차갑게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나 알면 알수록 엄마 아빠한테 너무 실망스러워. 엄마 아빠는 교수님과 나 사이 반대할 자격 없어. 교수님이 엄마 아빠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야. 강수 씨한테 진실을 밝혀. 그리고 용서를 빌어. 독고세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이 집에 다시 들어올 생각 없어. 나도 부모 없는 셈 칠 테니까 엄마 아빠도 나 같은 딸 없는 셈 쳐. 나 범수 씨랑 술도가에서 살 거야. 장미애는 슬픈 눈으로 딸을 쳐다보았습니다. 세리야, 제발. 세리는 그런 엄마를 쳐다보지도 않고 뒤돌아 말했습니다. 나갈게. 나오지 마. 퇴근하여 돌아온 독고탁에게 장미애가 말했습니다. 당신 여기 잠깐 앉아봐. 나랑 얘기 좀 해. 독고탁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란 심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인데? 그래? 장미애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낮에 세리가 집에 찾아왔었어. 술도가에서 지내고 있다고. 자기는 범수랑 죽어도 헤어질 생각이 없대. 결심이 아주 확고해. 그냥 술도가에서 살림 차리고 살 기세야. 고분고분 우리 말 잘 듣던 예전의 세리가 아니야. 우리 그냥 세리랑 범수 허락해주자. 둘이 좋다고 저렇게 난리치는데 더 이상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 우리도 그동안 술도가에 저지른 일들이 있잖아. 예전의 악연 때문에 젊은 애들이 피해를 보게 둘 순 없잖아. 그 말에 독고탁이 버럭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신 할 말이 그거였어? 그걸 말이라고 해. 애 딸린 이혼남이랑 우리 세리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딸 자식 없는 셈 치면 쳤지. 그건 절대 안 돼. 답답한 심정으로 장미애가 외쳤습니다. 그럼 어떡해? 이 상태로 계속 술도가에 있게 할 순 없잖아. 지들이 좋다는데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말려. 그냥 두 사람 허락해주자. 난 세리 없이 못 살아. 당신도 알잖아. 그 말에 독고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당신 지금 세리가 가출했다고 제정신이 아닌 모양인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절대로 안 돼. 우리 세리가 애 딸린 이혼남이랑 맺어진다는 게 말이 돼? 그러려고 지금까지 애지중지 키운 줄 알아. 그럼 어떡해? 범수 아니면 안 된다는데. 지가 좋다는 사람이랑 살게 해야지.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말리겠냐고. 장미애의 말에 미심쩍은 눈빛에 독고탁이 아내에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술도가랑 엮이지 못해 안달이야? 세리는 핑계고 술도가랑 엮을 기회만 보고 있는 거 아냐? 이 말에 장미애가 흠칫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말이 왜 나와? 독고탁은 아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독고탁은 나지막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곧 알게 되겠지. 그 시각 마광숙은 시동생들에게 한동석과의 관계를 밝히려던 찰나에 강소연의 등장으로 타이밍을 놓쳤고 결국 말하지 못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언제 다시 말해야 하나 기회를 엿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집 앞에서 마광숙과 한동석이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한 오홍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형수에게 물었습니다. 형수, 저 집 앞에서 한 회장님이랑 형수님이 같이 있는 거 봤어요. 두 분 보통 사이 아닌 것처럼 보이던데 두 분 설마. 마광숙은 변명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흥수 도련님, 사실 다 모인 자리에서 한 회장님과의 관계 밝히려고 했어요. 그런데 천수 도련님 전처가 갑자기 나타나는 바람에 다시 기회 봐서 말하려고 했어요. 오홍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이라면서 친동생처럼 생각한다면서 뒤에서는 한 회장님을 만나고 계셨군요. 나 형수를 엄마처럼 생각했어요. 그 말에 마광숙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흥수의 심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흥수 도련님이 서운해하는 거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장수씨한테 미안해서 한 회장님 몇 번이나 밀어냈었어요. 그런데 한 회장님을 향한 제 마음이 점점 커져서 어쩔 수 없었어요. 미안해요. 오홍수는 그런 마광숙을 빤히 쳐다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LX 호텔에서 토스트 대량 주문했던 것도 형수님 때문이었군요. 마광숙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 회장님이 시동생들이랑 친해지고 싶다고 하셨어요. 제가 시동생들 친동생처럼 챙기는 거 아니까 자기도 친동생처럼 잘 챙겨주고 싶다고 했어요. 오홍수는 씁쓸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랬군요. 어쨌든 고마워요, 형수님. 머리로는 형수님 행복을 빌어줘야 맞는 거라고 하는데 불쌍한 장수영을 생각하면 아직까진 혼란스러워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죠.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형수님. 그날 밤 문미수는 편의점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조용히 문을 밀고 들어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강소연이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에 문미수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강소연은 미소도 없이 말했습니다. 영주 아빠랑 지금 만나신다면서요? 문미수는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요? 좋은 말로 할 때 물러나세요. 우린 딸아이로 연결된 사이예요. 간단하게 헤어질 만한 사이가 아니라고요. 문미수는 강소연의 말을 차분히 받아쳤습니다.
물었습니다. 필요 없어질 땐 간단하게 천수 버리시던데. 천수가 제일 힘들어할 때 어디 계셨어요? 천수랑 저 새 출발하기로 이미 약속했어요. 이제 와서 이러는 거 염치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강소연은 낮게 웃었습니다. 부부 사이는 딱 잘라서 정리 안 되는 사이예요. 영주 아빠도 아이 문제 앞에선 흔들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문미수는 강소연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아이, 툭하면 외국에서 방치하신다고 들었는데 잘 키우고 계신 거 맞죠? 그 말을 들은 강소연은 갑자기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에 대해 뭘 안다고 떠들어. 문미수는 조용히 어느 서랍에서 한 상자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강소연이 두고 간 선글라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번에 이거 놓고 가셨죠? 그때 천수에 대해 험담한 이야기 흥미롭게 들었네요. 이 말을 들은 강소연은 얼굴을 붉히며 선글라스를 잡아챘습니다. 어쨌든 천수 씨 옆에서 떨어지는 게 좋을 거야. 나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니까. 강소연은 인사도 없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독고세리는 살며시 다가와 문미순에게 물었습니다. 저분이 범수 씨 형님 전처되는 사람이에요? 문미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천수가 맘고생이 많았겠네. 정말 쉽지 않겠어. 문미순과 독고세리는 강소연이 떠나간 자리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드라마 모여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